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6주차 로봇공학 제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1강의 때는 이제 상태 영역에 대해서 쭉 이제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2강의는 이쪽 메인 메뉴 영역에 각 메인 메뉴, 각 메뉴마다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메뉴 영역에서의 잡, 셀렉트 잡, 크리에이트 뉴 잡, 마스터 잡, 잡 캐파시티 사이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 하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잡의 잡에는 내가 그 해당 잡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잡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셀렉트 잡은 뭐냐면 잡이 한 개일 수가 있고 10개일 수가 100개일 수가 있고 1000개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잡으로 열람하기 위해서 이 셀렉트 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크리에이트 뉴 잡이 있는데요. 신규 잡 작성, 신규 잡을 생성하는 건데요. 신규 잡을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잡 등록하는 방법도 나중에 또 배우지만은, 야, 신규 잡을 10개 만들어 놓으면, 셀렉트 잡으로 들어가면 그 잡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잡의 설정, 해제, 호출을 실행하는데요. 신규 잡을 10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마스터 잡은 그 10개 중에서 한 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두 개는 못 만들어요, 마스터 잡은. 근데 이제 마스터 잡은, 나머지 잡들, 서브 잡이라고 하는데요. 서브 잡과 약간 구성이 다릅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잡 캐파시티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잡의 용량을 표시하고요. 사이클은 아까 여기서 상태 표시 영역에서 스텝이냐, 사이클이냐, 오토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로 넘어갔는데 바리어블로 들어갔는데요. 바이트형이냐, 인테저형이냐, 정수형이냐, 배정도형이냐, 리얼 실수형이냐, 스타링, 뭐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진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바이트, 이진수. 일반적으로 아이오의 임시 저장소로 사용합니다. 0에서 255까지, 즉 256까지 입력이, 256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예로서 변수 변호, 비변수의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및 수정,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진수로 표현이 되겠죠. 요게 이제 1이면 요게 비트 1이 살겠고, 2면은 요게 살겠고, 3이면 요거 살고 요거 살고. 왜?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되겠죠. 841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변수 이름을 내가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바이트형이고요. 그다음에 인테저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정수형. 자, I로 시작되죠. 변수 번호, 데이터 저장. 여기에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요 수량은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배정밀도형 변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숫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실수형 변수입니다. 수수점 형태하고 지수 형태로 뭐 마이너스 3.4, 2 플러스 38에서부터
3.4, 2 플러스 38까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스트링, 문자형 변수, 즉, 여기에 그 문자형 16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변수인데요. 로봇의 위치 저장 변수입니다. 변수의 형태 설정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변합니다. 방식은 변수 번호, 변수 형태, 이름, 음, 요건 이렇게 이제 각축 데이터, 펄스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로봇 데이터, 툴 데이터, 유저 데이터. 요거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로봇의 이동 명령어를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스텝,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로컬 변수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잡 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해당 잡 내, 나머지 이 변수들은 전체 잡에 대해서만 사용되지만 이 로컬 변수는 로컬에서만, 즉 해당 잡 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A라는 잡에서 사용하던 로컬 변수는 다른 잡이 실행된과 동시에 초기화됩니다. 즉 로컬 변수는 그 해당 잡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아웃이 되는데요. 인아웃. 자, 인풋 아웃풋. 자, 익스터널 인풋. 주변 기기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0 또는 1로 표시가 됩니다. 그게 요건 이제 릴레이 번호인데요. 릴레이 번호인데 0, 1, 2, 3, 4, 5, 6, 7.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똑같이 8419랑 같이 개념 보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인풋, 익스터널 아웃풋. 자, 로봇이 주변 기기로 송출하는 신호를 1 또는 0으로 표기합니다. 방식은 그 대신 이건 3만 번대죠. 입력은 2만 번대, 릴레이 번호, 출력은 3만 번대. 방식은 똑같아요. 단지 익스터널 인풋은 주변 기기로부터 입력, 즉 그게 PAC라면 PAC는 출력이 되고 로봇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익스터널 아웃풋은 로봇 출력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PAC라면 PAC 쪽에서는 입력이 되겠죠. 음. 네, 유니버셜 인풋, 인풋 번호입니다. 인풋 그룹 번호입니다. 자, 인풋 그룹, 십진수 환산 수치고요. 자, 여기에서 유니버셜 인풋이란 익스터널 인풋의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즉, 유니버셜 인풋 1번이 온 되면 여기에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페이지에 이 한 페이지, 이 화면에 한 페이지 8개씩, 8개 신호를 표기하며 그 신호들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한 개의 그룹이다. IG 그룹 1에는 8개가 있다는 얘기죠. 4개씩 나누어 하프 그룹을 형성합니다. 하프 그룹. 그다음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출력적 유니버셜 아웃풋, 익스터널 아웃풋의 내용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요. 즉, 아웃풋, 내가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인터럽 선택키를 누르면 출력을 내보내면 흰 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내보내는 거죠. 유니버셜 아웃풋. 로보트 아웃, PLC 입력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방식은 유니버셜 인풋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시픽 인풋.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니버셜 인풋, 유니버셜 아웃풋하고 다르게 로봇의 전용 신호, 유니버셜 인풋, 로봇의 전용 신호를 외부에서 받거나 자체 생성한 것을 표시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용 신호, 스페시픽 인풋, 이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해져 있는 IO입니다. 요 스페시픽 아웃도 동일한 얘기예요.
여기. 자, 한 예로서 이제 외부 스타트 인풋이니까 외부 스타트 PH에서 외부 스타트를 출력을 내보내면 로봇은 그 신호를 받고 동작을 합니다. 외부 정지 마찬가지로 PH에서 외부 정지 출력을 내보내면 로봇은 인풋이 되기 때문에 로봇은 무조건 정지합니다. 작업 원점. 작업 원점은 로봇이 작업 원점이라는 이제 개념을 따로 배우는데요. 그 작업 원점이 선택이 되면 자체 생성되는 자체적으로 작업 원점. 그 범위 안에 작업 원점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램프가 켜진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페시픽 인풋 전용 인풋 그 다음에는 A야. 전용 출력도 어, 전용 신호를 외부로 받거나가 아니고 출력시키는 겁니다. 이 스페시픽 아웃풋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아웃이 아니고 로봇 쪽인데요. 꼭 설명이 여기 좀 많아집니다. 설명이. 예. 여기에 커런트 포지션, 코만드 포지션, 서버 모니터, 워크 홈 포지션, 세컨드 홈 포지션, 드롭 어마운트, 파워 온 오프 포지션. 그 다음에 툴, 인터퍼런스, 쇼크 센서 레벨, 유저 코디네이트, 홈 포지션, 매니플레이터 타입, 아날로그 모니터. 그다음에 오버런, 리미트 릴리즈, 암 컨트롤, 시프트 밸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커런트 포지션 요거는 로봇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형식별로 표시합니다. 커런트 포지션 즉 로봇이 그 위치에 있을 때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펄스로도 표현할 수 있고 베이스 좌표계, 로봇 좌표계, 유저 좌표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봇의 현재 위치 데이터를 형식별로 표시하는 겁니다. 코맨드 포지션은 뭐냐면 잡실행 중에 현재 위치와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즉 코맨드 포지션은 지정값이죠. 목표값이 있는데 그 목표값으로 전 위치에서 이동할 때 이동하는 커런트 포지션과 함께 타겟팅, 지정값이 표시되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브 모타의 옷차량, 편차량을 표시합니다. 서브 모니터. 서브 모타에는 엔코더가 있죠. 엔코더는 센서죠. 아무 생각 없지요. 모터가 회전을 하면 회전 수를 체크해서 로봇 컨트롤러한테 보내면 그 편차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워크온 포지션 아까 내 전 페이지에서 여기 작업 원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업 원점 나왔는데 워크온 포지션 작업 원점의 표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수정하는 문구도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워크온 포지션은 나름 중요한 위치가 되겠어요. 즉 작업 원점 항상 그 작업 원점에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거나 PP에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그 작업 원점을 시작을 합니다. 모두. 또한 이 워크온 포지션에 있으면 로봇은 전용 출력으로 외부에 신호를 내보냅니다. 자동으로. 세컨드 온 포지션 요거는 아웃 오브 레인지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컨드 홈 포지션 아웃 오브 레인지 자 영역에 벗어났다.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해제를 하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 차근차근 나옵니다. 드롭 어마운트 각 축의 드롭량, 처진 양을 모니터링해서 각 축의 이상을 표시합니다. 음. 그다음에 파워 온오프 포지션 파워를 오프하고 온오프하고 온하고 오프할 때 시점의 로봇 위치를 기억해서 온오프 시작 시점의 위치와 비교해서 에러 처리를 합니다. 즉 시작 온 했을 때 오프 했을 때 그 위치를 기억을 해서 만약에 그 차이가 심하면 에러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툴, 인터퍼런스, 쇼크센서 레벨, 유저 코디네이트, 홈 포지션, 매니플레이터 타입, 아날로그 모니터. 자, 툴은 뭐냐면 그 로봇 본체의 SLURB T축에 보통 여기서는 아크 터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툴의 무게 또는 무게 중심, 부하량 등을 이 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레퍼런스, 이건 뭐냐면 로봇의 간섭 영역을 간섭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간섭 영역 안에 툴 센터 포인터, TCP, 툴 센터링 포인트가 진입할 경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상세하게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쇼크 센서 레벨, 충돌 부하량 설정을 통해서 충돌 시 서버 오프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혹시 로봇이 주변 설비하고 간섭으로 인해서 충돌이라든지 사람과 충돌했을 때 얘가 로봇이 자동적으로 서버 오프를 해서 정지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센싱 그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저 코디네이터, 사용자가 임의의 좌표기를 설정해서 로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라는 얘기입니다. 홈 포지션,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로봇 출하 시에 설정 기계적 원점이에요. 기계적 원점. 작업 원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홈 포지션. 즉 ABS 데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6개 축에 그 데이터들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매니플러트 타입은 로봇의 모델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날로그 모니터는 뭐냐면 외부로 출력되는 전류치를 아날로그로 기록해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카드가 있어야만이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오버런 앤드 쇼크 센서인데요. 각 축에 오버런 센서, 즉 서버는 ABS 데이터가 0이라고 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소프트 리미트가 있고요. 그 바깥에는 어, 하드웨어적인 릴레이라든지 아니 리미트 스위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정지하게. 그 안에 있는 소프트 리밋은 소프트웨어적인 그 리밋이에요. 정해놨어요. 음. 그거를 감비되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부분, 토크 센서가. 근데 안전을 위해 리미트 릴리즈는 뭐냐? 안전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설정한 리밋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주변 설비 간섭으로 인해서 꽉 껴있을 때 이 소프트 리밋을 해제시켜서 로봇이 동작할 수 있게끔. 암 컨트롤은 뭐냐면 툴을 부착한 상태에서 각 축의 이동을 통해서 부하량을 측정하고 그 동시 반영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암 컨트롤은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로봇이 수평으로도 기본으로 이제 수평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얘가 30도, 45도 경사된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천정형 또는 벽걸이형에다가 할 때가 있어요. 이 로봇은 모든 물질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벽걸이였을 때나 천정형이었을 때 그때 서버를 동작을 스무스하게 잘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설정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로봇은 동작을 하지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끝나고 시스템 인포메이션. 자, 버전, 모니터링 타임, 알람 히스토리, IO 메시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있는데요. 버전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하고 프로그래밍 펜던트 내부의 각종 롬 버전을 표시하는 롬 버전, 리드 올리 메모리,
버전을 표시합니다. 이 버전을 나중에 버전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로봇 컨트롤러하고 프롬 펜던트 그 통신 상태에도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같은 거 잘 맞춰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타임 출하하고 나서 현재까지 각종 시간 기록이 있어요. 뭐 플레이백 타임, 무빙 타임, 그다음에 정지 타임, 뭐 그런 것들이. 알람 히스토리는 뭐냐면 설치 현재까지 모든 알람, 메이저 알람, 마이너 알람, 오프라인 알람, 아이오 알람 등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온 메시지 히스토리, 주변 기기와 주고받은 신호를 기록합니다. 세큐리티, 자, 보안 모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안 모드의 변경을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1강의 때 오퍼레이션 모드하고 편집 모드하고 관리자 모드 한번 왔다 갔다 해봤죠.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DCF 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로드 세이브만 보이죠. 로드는 컨트롤러에 로드 한다는 얘기고요. 밑에 세이브는 USB나 SD카드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로드 외부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러 입력합니다. 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건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렇게 잡 파일도 있고 파일 제너럴 데이터, 배치 유저 메모리, 파라메터 IO 데이터, 그다음에 시스템 데이터, 배치 시모스 또는 올 시모스 에리어. 그다음에 세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는 거의 흡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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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뭐냐면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데이터 외부로 저장하는 거예요. 즉 USB나 SD 메모리. 자, USB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펜던트 뒤에 보면 USB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슬롯이 있어요. 여기에 CF로 한다. 또 폴더도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저장 매체의 잔여 용량. 음.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죠. 이것도 로드. 예. 요게 이제 여기까지 1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